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느질 재주가 좀 특출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집은 뭐든 다 꿰매 입었었거든요. 양말에 구멍이 나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속옷이나 겉옷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우리 엄마는 늘 뭔가를 바늘로 깃고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엄마가 하는 걸 저도 곧잘 따라하곤 했어요. 중학교에 갔을 즈음엔 친구들 교복도 엄청 꿰매주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뭐만 터지면 저에게 달려와 바느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귀찮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귀찮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없는 형편에도 실과 바늘은 꼭 챙겨 다녔죠. 친구들 교복 입느라 실이 사라져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를 그 재미로 다니는 애처럼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20살이 됐을 때 잘할 줄 아는 거로 먹고 살고 싶었어요. 그게 바느질이잖아요. 그러다 들어간 곳이 한복집이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바느질을 잘한다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터진 교복을 다 꿰매고 다녔어요. 한복 바느질은 또 달라. 배워야 할 게 많긴 하겠지만 패기도 마음에 들고 어릴 때부터 바느질로 먹고 살 생각을 하다니 꼭 날 보는 것 같네. 사장님도 어릴 때부터 바느질 하셨어요? 집이 어려웠었거든. 나 어릴 때는 바느질 해주고 삭 받는 일이 꽤 있었어. 돈 벌려고 시작한 거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다르잖아? 괜찮겠어? 고졸이어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도 할 수 있잖아. 그냥 좀 해보다가 아니면 말지 하는 마음이면 애초에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평생 바느질로 먹고 사는 게 꿈인걸요? 좋아. 그런 마음이면 해보든가.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되는 바람에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는데 바느질로 먹고 사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교복 좀 꿰매주면서 재미 볼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고됐어요. 그래도 첫 월급을 받던 날 어찌나 기쁘던지 바느질로 번 돈이라 그런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수년을 한복집에 있다 보니 사장님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은 살아오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는 사장님이 참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손님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대하셨는데 옷 찢는 솜씨도 정말 좋으셨어요. 덕분에 저도 사장님처럼 한복을 잘 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사장님의 첫째 아들이 오랜만에 한복집에 왔더라고요. 이미 안면이 있던 터라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랑 사장님 먹으라며 추어탕을 사왔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우리 아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사왔네. 그러나 그때까지 추어탕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죠. 미꾸라지를 간 거라고요? 통째로?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나 보네. 여태 추어탕 한 번 안 먹어보고 뭐 했어요? 그 꿈틀거리는 미꾸라지를 어떻게 먹어요? 아유, 얘 좀 봐라. 너 먹고 또 달라고나 하지 마. 진짜 못 먹겠어요. 미꾸라지가 그릇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유, 꿈틀거리기는 무슨. 다 삶아서 곱게 간 거야. 먹어봐. 그날 사장님 모자와 함께 처음으로 추어탕을 먹은 저는 그 별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 봐요. 잘 먹네. 다음에 또 사다 줄게요. 우리 어머니도 이 집 추어탕 좋아하시거든요. 사장님 큰아들은 사장님을 닮아서인지 인품이 참 좋아 보였어요. 사람이 낯도 안 가리고 부침성도 어찌나 좋은지. 사장님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이 배달 일을 하면서 사장님과 함께 동생들을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 없었으면 나도 못 견뎠을 거야.
애는 셋인데 남편은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고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학교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하라고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는 졸업한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큰아들 고졸로 만든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걸? 동생들은 다 대학 들어가서 신나게 사는데 큰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봐. 내 평생 한이었을 거야. 진짜 착한 아들이네요. 그럼 어디 누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보기엔 어떠니? 에? 제가 보기에 어떠냐뇨. 네가 보기엔 우리 아들이 어떤가 해서. 저는 한 발 늦게 의미를 알아차리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장님 큰아드님이랑 연애를 해요? 왜 못해? 사장님 눈치 보여서 못하죠. 아니, 내 눈치를 왜 봐? 둘이 좋으면 만나면 되지. 누가 결혼하래? 그냥 만나서 밥도 먹어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 봐. 너희들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한복집 사장님은 그 정도로 저를 예뻐하셨어요. 결국 저는 사장님 큰아들과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됐는데 첫 데이트에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할까요? 에? 아니, 이제 겨우 한 번 데이트했는데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딱 1년만 만나보고 합시다. 아니면 2년?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딱 1년을 사귄 뒤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과도 가족이 된 거고 남편도 저를 정말 아껴줬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어머님과 남편 뒷바라지 덕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온 여자들을 만났어요. 한 번은 명절이라고 시어머니께서 동서들에게 한복을 지어주셨는데 동서들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 형님, 한복 색깔이 이게 뭐예요? 저 분홍색 잘 안 봤는데. 저도요. 저도 노란색이도 잘 봤는데 파란색이 뭐람? 어머니 몰래 다른 걸로 주시면 안 돼요? 동서들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신 건데 이걸 물으면 어떡해. 내가 보기엔 둘 다 잘 어울리는구만. 아무래도 동서는 딸이 있어서 분홍색 한복을 해주신 것 같고 동서는 아들이 있어서 파란색 한복을 해주신 것 같아. 애들 결혼할 때 입으면 되겠다. 우리 형님이 한복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안 어울리는 한복 입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다들 비웃어요. 그래도 가족 행사 때는 입을 수 있잖아. 어머니께서 해주신 정성이 있는데. 가족 행사 때 입기도 창피해요. 사진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머님도 참. 우리한테 좀 물어보고 만드시지. 사이즈만 재간 뒤에 색깔이나 디자인은 하나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러게 형님이라도 좀 물어봐 주시지 그랬어요. 동서들은 좋은 직업은 가졌지만 다소 예의는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서만 본색을 드러냈을 뿐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양도 잘 떨고 군말 없이 한복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료하면 좋아지실 줄 알았는데 결국 한복집이를 놓으셔야 할 정도로 악화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대신 한복집을 운영할까도 했는데 시어머니 병수발이 먼저인 것 같았어요. 때 되면 시댁에 잘도 드나들던 동서들은 시어머니의 암투병 중에는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두 사람이 저더러 밖에서 보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곧 계시면 식사 챙겨드려야 해서. 형님,
혹시 모르세요? 뭘? 어머니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하신 거요. 아, 그래? 근데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 어머, 우리 형님, 순진한 척 하시기는. 솔직히 형님 놀라셨죠? 형님이 아무리 지극정성 간호해도 형님 앞으로 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한복집도 늘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서 월세 내고 쓰는 거잖아요. 어머니 건물이며 땅이며 전부 사회 환원하셨대요. 동서는 그걸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듣긴요? 어머니 암 진단받자마자 남편이 다 알아봤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다들 어머니 배로 안 오는 거야? 가면 뭐해요? 화만 나지? 화가 왜 나? 왜긴요? 홀로 자식들 키우면서 어렵게 버신 돈을 왜 사회에 환원해요? 자식들한테 주면 떵떵거리고 살 텐데 가난을 대물림해주는 것도 유분수지. 기가 차서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서방님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으셔? 가난을 대물림하다니. 동선에 둘 다 잘 살잖아. 좋은 아파트 살고 그 집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해주신 거 아니야? 그게 다였잖아요. 먹고 살게 공부시켜줘. 결혼한다고 집 사줘. 그럼 이제부터는 두 부부가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형님은 앞으로도 어머니 병수발을 드시겠다고요? 근데 뭐 이제와 안 하기도 뭐하겠죠. 한마디로 제대로 똥 밟은 거죠. 동서들은 키득거렸고 저는 불쾌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라니 생각도 안 해본 주제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보살폈고 그 후로도 시동생 부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뵈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생신이 되실 수도 있으니 한번 와달라고도 했는데 단박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가족여행이 있어서요. 동서, 어머니 생신 잊었어? 남편도 안 챙기는데 제가 굳이 챙기겠어요? 형님은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형님, 괜히 붙어있다가 피박 쓰지 마시고 도망가세요. 동서들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떨어질 게 없는데 웬 청승이냐는 식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를 계속 간호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식사도 잘 못하시는 때가 오고 말았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고운 한복이 담긴 보따리를 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니면 다시는 기운을 못 차릴 것 같아. 미리 줄게. 어머, 구하라. 언제 지으신 거예요? 예전부터 너 주려고 지어둔 건데 네 동서들이 질투할까봐 못 줬어. 전에도 주셨잖아요. 이건 두고두고 써. 최고로 좋은 옷감으로 지은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미안하다. 이것밖에 물려줄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야말로 어머니께서 물려주시는 최고의 재산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복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어머니, 서방님들이라도 좀 부를까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랑 우리 아들을 맺어준 게 태어나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인 것 같아. 어이구, 우리 어머니 기억력도 좋으시네.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사시겠다. 정말이야. 니들이 있어서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 한복은 너만 입어. 알겠지? 다음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여행을 갔다가 급히 돌아온 시동생 부부는 입이 대빨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는 진짜 끝까지 도움이 안 되셔.
우리 딸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가족여행이었는데 그걸 망치시네. 아. 동서, 사람들이 듣겠어. 사실이잖아요. 뭐 하나 남겨주신 것도 없으면 가족여행까지 방해하실 건 또 뭐예요? 분명 끝까지 심술 부리면서 가신 거라고요. 입 나온 시동생 부부들까지 데리고 장례를 치르느라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동서들이 쫓아와서 묻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뭐 받은 거 있죠? 있긴 하지. 이것 봐. 아유,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거 n분의 1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 그럼 나눠 보든가. 저는 동서들에게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한복을 보여줬고 동서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한복 한 벌 남기셨다고요? 동서들은 또 저를 비웃었어요. 암 걸린 시어머니 굳은 병수발은 다 해놓고 받은 게 손수 지은 한복 하나냐고요. 네, 저 암 걸린 시어머니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손수 지은 한복 한 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 재산은 이미 사회에 기부된 뒤였죠. 형님 그 옷 입고 조카 결혼식 가면 되겠네. 비우는 동서들의 말대로 저는 동서딸 결혼식에 시어머니께서 주신 한복을 입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결혼식에 가려고 그 한복을 입어본 순간 제 인생은 초대박 났습니다. 이게 뭐지? 한복을 펼쳤는데 그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잠깐만. 그때는 결혼식에 가느라 한복 안에서 떨어진 걸 바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딸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제 한복을 본 동서들은 또 비웃더라고요. 어머, 이게 바로 시어머니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받은 한복이에요? 곱긴 곱네요. 그러게요. 어머니께서 이번엔 색깔을 잘 고르셨네. 그날 동서들은 예식장에서 대여한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께서 지어주신 한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별로였어요. 그런데도 빌린 한복을 입고 우쭐해하는 동서들을 보고 있자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조카의 결혼식이 끝난 뒤 동서가 우리 부부를 붙들더라고요. 오랜만에 형제들끼리 한잔하시죠? 좋은 날인데. 우리가 쏠게요. 우리 딸 결혼 기념으로. 어쩐 일로 우리 부부를 끼워주기에 일단 따라갔는데 앉자마자 동서가 그러는 겁니다. 형님, 이 자리에서 단판 지으시죠? 단판이라니? 어머님 재산 문제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어머니 한복집 월세가 너무 많이 밀려서 빚더미던데. 아, 맞다, 한복집. 내가 조만간 운영할 거야. 아, 글쎄 그것도 재산이라고. 우리한테 그동안 밀린 월세 같이 내달라고 할 건 아니죠? 뭐?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거 썼어요. 시동생 부부가 나란히 뭘 내밀더라고요. 뭔가에서 보니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아니죠. 굳이 이런 걸. 형님, 깔끔하게 하자고요. 우리는 받을 것도 갚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동서들 보고 한복집 세뇌래? 그래도 상속 포기 안 하면 결국 한복집도 우리 몫인데 솔직히 그 한복집 빼봤자 지금껏 밀린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보증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내시고 형님이 가지세요. 애초에 그러려고 했어. 그러니까 상속 포기각서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받으세요. 우리 마음 편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남편이 시동생 부부를 보며 화를 냈어요. 재수씨, 그리고 니들 어머니 아프실 땐 곱빼기도 한 번 안 비치더니. 뭐?
상속 포기각서? 한마디로 어머니 빚 포기각서인 거잖아. 그럼 어떡해. 엄마가 남긴 거라곤 한복집 월세 빚밖에 없는데 막말로 그 한복집에서 벌어먹고 산 건 형수잖아. 형수가 하는 게 맞지. 형은 남편이니까 같이 하는 거고. 니들 어머니한테 빚이 더 있을까봐 이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의심은 돼. 이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는데 병원비는 다 어떻게 한 거야? 빚져서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했어. 빚 안 졌어. 그럼 됐네. 그럼 우리가 준 상속 포기각서 못 받을 것도 없잖아. 그냥 받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이러다 어머니한테 재산이라도 더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래? 형, 머리 쓰지 마. 우리도 다 알아보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집도 자기 집 아니잖아. 평생 뭘 소유하지 않은 게 꿈이라면서 집도 월세집이었잖아. 거기 보증금도 밀린 거 아니야? 자식이라는 녀석들이 어머니 병원비 한 번을 안 내놓고는 하는 소리가 겨우 이거야? 형이 이러니까 더 의심스러워. 우리는 이미 상속 포기각서 썼으니까 딴 말 하지 마. 그래, 맞아. 그리고 이참에 우리도 인연 끊어. 솔직히 난 형도 부담스러워.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꼭 아버지처럼 굴잖아. 어릴 때 우리 먹여 살렸다고. 맞아.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어머니 한복집 잘 되고 나서부터는 막말로 형이 먹여 살린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아버지 노릇이야? 이제와 어머니 없다고 우리가 형한테 뭐라도 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 이 자식들이. 형수, 잘 봤죠? 우리 상속 포기각서 쓴 거. 저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결국 가족끼리 한잔하자던 자리는 금세 파투가 났고 시동생 부부가 떠난 자리에 남아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많이 속상해?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울더니. 저 자식들 말하는 거 들었지? 어릴 때만 내가 도왔다고? 어머니는 저 녀석들 학비는 안 해주시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해줬거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애들이 대학 간다고 하니까 나도 안 해준 학비를 동생들만 해줄 수 없다고 장학금을 받아서 가든지 알아서들 해결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애들이 들으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내가 다 해줬어. 그럼 그것도 모르고 저러는 거야? 장가 갈 때는 우리 셋 다 집 하나씩 해주셨지. 우리 어머니 정말 강직하시네. 맞아. 그래서 나도 어머니 뜻을 따를까도 했는데 솔직히 나한테는 자식 같은 녀석들이었거든.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당신 참 힘들었겠네. 그래도 어떡해. 어머니께서 아시면 불같이 화내실 테니 몰래 해줬지. 당신이 어머니랑 동생들 사이에 끼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키워놨더니 저 자식들 하는 소리 좀 봐. 누가 나한테 효도하래?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어머니 아프실 때 한 번만 좀 들으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당신도 연락했었어? 수시로 했지. 어머니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 그런데도 이 자식들이 한 번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핑계를 댔었거든. 애들이 일이 많이 바빠서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내가 애들 학비 대준 거 다 안다고. 어머, 알고 계셨어?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어머니 앞에서 학비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봐. 어떤 애들은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엄마 한복집이 잘 돼서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 다녔다고.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지. 어머,
그러셨구나. 혼날 줄 알았는데 날 보며 장하다고 하셨어. 내가 정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결국엔 내 자식들이 잘 될 거라고. 그러셨구나. 어머니는 참 대단하셔. 나 같으면 자식들한테 학비 벌어서 알아서 공부하라고는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 섭섭할까봐 그러셨나 봐. 나도 알지. 여보, 우리 있자. 그리고 상속 포기각서도 받자.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나도 이제 다시 기운내서 어머니 한복집 이어가야지. 그래 줄래? 그럼. 내 인생도 바친 한복집인데. 다만 내가 어머니 솜씨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게 걱정이지 뭐. 당신은 잘할 거야. 그나저나 진짜 밀린 월세부터 해결해야겠네. 보증금에서 깎아도 되고 아니면 형편되는 대로 내지 뭐. 저는 남편과 손을 잡고 다정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시동생들 때문에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니까 괜찮았습니다. 씻고 한복을 정리하는데 문득 한복에서 떨어진 봉투가 생각나더라고요. 맞다. 그 봉투 편지 같았는데.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가 아닐까 생각하며 봉투를 연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응? 어머니께서 한복 안에 남기신 게 있어. 당신한테 남기신 편지인가 보다. 잠깐만, 나도 같이 봐. 씻고 있던 남편도 편지인 줄 알고 같이 보겠다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나 봉투 안의 것을 본 남편도 놀라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도 너무 놀랐어. 잠깐만, 여기 지금은 대기업이잖아. 지금 꽤 가치가 높아졌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한복 안에 남기신 것은 오래된 주식 증권이었어요. 1970년대에 발행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된 기업의 증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때 이 기업을 어떻게 알고 투자하신 거지? 그러게 말이야. 이때는 주식이 얼마 안 하기도 했을 거야. 그렇지. 잠깐만. 이게 다 몇 주야? 남편은 주식을 검색해보기 시작했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한 주에 20만 원은 되겠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 주식 증권 가치가 20억. 어? 20억이야. 저랑 남편은 어안이 다 벙벙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애들한테? 그래도 어머니 유산인데. 엄마가 이거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 이걸 주신 건 아니고 한복 주시면서 꼭 나만 입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손수 지어주신 마지막 한복을 남기신 줄 알았지. 진짜 주신 건 20억 원짜리 주식증권이었네. 어머니께서 전혀 내색을 안 하셔서 진짜 몰랐어. 어떡해. 뭘 어떡해? 이건 당신 몫이지. 뭐? 이건 내 몫도 아니고 당신 몫이야. 당신한테 상속하면 돼. 그래도 당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서방님들은 어쩌고. 그 녀석들 상속 포기각서 썼잖아. 맞다. 그러네? 어머니 비리 쓸까봐 상속 포기각서 썼던 녀석들이야. 이건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남기신 거니까 내가 받아서 당신 줄 거야. 여보, 이건 내 몫도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눌 것도 없어. 당신이 갖고 어머니 한복집 잘 운영해줘.
그래도 되는 걸까? 당신만 입으라고 하셨다며. 나도 허락 안 해주신 거잖아. 설마 그냥 나한테 주시기만 한 거지. 나 하나도 안 섭섭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섭섭할 수가 없지. 평생 어머니 옆에서 한복집 지켜 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어. 자식인 나도 못한 걸 당신이 했잖아. 어머니도 그만큼 나한테 해주셨어.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결국 남편은 주식증권을 상속한 뒤 정말 저에게 20억을 모두 줬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시동생 부부 애들보다 더 어렸죠.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오랜만에 동서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동서, 잘 지내지? 네, 그럼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혹시 아들 결혼한다고 연락하신 건 아니죠? 맞아. 우리 몇 년간 얼굴도 못 봤는데 결혼식 때라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어머, 형님도 참. 몇 년 안 봤으면 인연 끊고 산 건데 뭘 또 굳이. 동서, 그래도 그건 말이 좀 심하네. 나도 동서 딸 결혼식 갔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축의금 내라는 거죠? 형님, 참 너무하시네요. 아니, 축의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거지. 우리가 거지됐다고 형님 아들 결혼식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왜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 회사에서 횡령해서 잘리고 우리 거지된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축의금 내라고 전화하시고 너무하세요. 서방님이 횡령을 했다고? 형님, 진짜 모르셨어요? 우리가 그 일로 좀 도와달라고 아주버님한테 여러 번 연락드렸는데 싸늘하게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난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남편에게 들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작은 동서한테도 부탁 좀 해보지. 말도 마세요. 그 집 때문에 우리 완전 쫄딱 망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서방님이 사업한다고 보증 서달라고 해서 우리 남편이 서줬다가 그 집 사업까지 망해서 우리 지금 월세 단칸방에 산다고요. 뭐? 내가 진짜 이 인간이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감옥에 있어서 참아 못하고 있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저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태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아프실 때부터 가족 아니다 나 몰라라 하던 애들이 이제 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무시했어.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하지. 당신 성격의 얘기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자고 했을 거 아니야? 난 싫어. 지금껏 도움받아 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 잘난 줄 알고 살았으니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치르고 살아야지. 뭐가 부족하다고 횡령을 해? 어머니 살아 계셨어도 똑같았을 거야. 그래도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나라고 마음이 좋게 하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새로 시작해야지. 둘째 서방님 얘기도 알아? 사업했다가 망했다는데. 알지. 그놈도 나를 보통 괴롭힌 게 아니야. 자기 망하면 보증서준 둘째 형도 망한다고 나더러 내 가게를 팔아서 자기 돈을 대달라고 하더라고. 누가 보면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았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당신도 기가 차지. 그게 내가 젊은 시절 다 바쳐서 대학 공부시킨 녀석들의 실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뜻 따를걸. 어머니가 두 녀석 학비 안 대주신 이유는 하나였거든. 자기가 어렵게 얻어야 귀한 줄 안다고. 누구나 대학 가는 거 아니고 남들 일하는데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스스로 벌면서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거든. 지들 힘으로 하다가 정 부족하면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냥 줄 수는 없다고 하셨지. 우리 어머니 참 현명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나 봐. 당신도 마음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프지. 근데 이제 두 번은 안 속아. 어머니 가르침대로 하는 게 맞아. 더더구나 지금은 자기 가정도 있고 장성에서 출간 자식들도 있는 녀석들이잖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나중에라도 제대로 살겠지. 당신 참 큰 결심했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줄 수 있어? 그나저나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연락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 응. 그러면서 자기네 망한 얘기를 줄줄 하더라고. 축의금 낼 돈 없다 이거지. 그냥 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했는데 안 오겠지 뭐. 그것들 와봤자 내 속만 뒤집혀. 또 부르지 마. 알겠어.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날 손님을 맞던 우리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이 거짓골로 결혼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어머, 형님. 신수가 아주 원하시네요. 한복집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도 잘 된다면서요? 그래. 동서 잘 왔어? 맛있는 밥이라도 먹고 가. 형님, 제가 뭐 밥도 못 먹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하고 온 건 딱 그래 보이긴 하는데 아니라면 다행이고. 형님,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식까지 할 정도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요. 아니, 이제 나한테는 왜 연락들을 안 한 건데? 그럼 생활비라도 좀 대줬겠지.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형님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맞아요. 형님한테까지 연락하면 지금 보내는 생활비 얼마도 없다고. 그래서 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생활비는 줬나 보네. 그때 딱 한 번 준 거예요. 맞아요.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일단 우리 아들 결혼식 끝나고 얘기하자. 둘 다 자리에 가서 앉아. 갑자기 들이닥친 동서들로 인해 정신은 없었지만 잘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는 건 감동적이었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두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동서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형님, 원래 여기 안 살았잖아요. 이사 왔어? 세상에, 여기 완전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인데? 다 왔다. 일단 내리자. 가는 내내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동서들은 그제야 우리 남편의 차가 보인 모양이더라고요. 차도 완전 비싼 차네? 어머, 그러네요. 형님, 한복집이 그렇게 잘 돼요? 한복집이야. 어머니 계실 때가 더 잘 됐지. 물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면서 입 싹 씻는다고요? 내가 무슨 입을 씻어. 그 한복집 형님이 혼자 가졌잖아요. 월세 밀린 한복 가게는 관심 없다며. 그래도 이렇게 수입이 생겼으면 재산 분배 차원에서라도 나눠줬어야죠. 동서, 해도 너무하네. 그때는 빚만 남든 말든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한복집을 탐내네? 탐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한복집이 그렇게 잘 되면 우리 목도 있는 거죠. 결국 남편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재수씨, 한복집이고 어머니 집이고
다 월세라고 싫다면서요. 월세 다 까먹고 보증금도 안 남았을 가게 우리더러 그냥 가지라면서요. 빚 갚아서 쓰든 말든 관심 없다고. 그때야 우리가 잘 될 줄 알았죠. 이렇게 아쉬운 처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솔직히 말해 이게 다 아주버님 동생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주버님 동생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대체 두 분은 왜 일을 관둔 겁니까? 뭐? 동서들 일을 관뒀어? 아니, 남편이 사업한다고 이제 저 일 안 해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도요. 남편이 횡령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월급 많아졌다면서 나한테 이제부터는 놀면서 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일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거지꼴로 있지도 않겠죠. 이제 와서 일한다고 해봐야 경력 단절에 다들 은퇴할 나이인데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한복가게에서 일하면 안 돼요? 한복가게 월세 반의 반만 월급으로 주셔도 돼요. 뭐? 저는 동서가 말한 거에 절반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해주세요. 단칸방 월세는 내야 할 건이에요. 그렇다면 동서들한테 줄 월급이 없네. 형님,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신다고요? 진짜 너무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시어머니 똥기저귀까지 치우시던 분이? 그래요. 그 심정으로 우리 좀 돌봐주면 어디가 덧나요? 적어도 우리가 어머님처럼 똥싼기저귀 치워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듣자 하니까 말이 심하네. 어머니가 똥기저귀를 쓰고 싶어서 쓰셨어? 나중에는 아예 거동을 못하실 정도로 아프셔서 그랬던 거 아니야? 형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도 너무하셨다 이거죠. 그냥 간병인 쓰시면 될걸. 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셔서. 맞아요. 결국 화근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재산만 상속해 주셨어 봐요. 우리가 이렇게 거지꼴이 됐겠느냐고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횡령 안 했을걸요? 다들 그만해요. 단지 두꺼워도 정도가 있지. 지금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 겁니까? 아주버니, 솔직히 두 분 사시는 거 보니까 짜증나서 그래요.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는 생활비 한 번 딱 주고 말아요? 그때 재수 씨가 그랬죠? 딱 한 달치 생활비만 주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거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준 거잖아요. 그때 드린 돈이 적지도 않았어요. 말이 한 달치 생활비지. 월세까지 포함하면 석 달치는 줬을 겁니다. 아니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석 달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좀 더 보시고 추가 지원을 결정하셔야 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자선사업가면 이보다는 더 해주셨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자선사업가보다는 더 넉넉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들은 파렴치하다 싶을 정도로 뻔뻔했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저히 못 보겠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두 동서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한복집 월세의 반이든 반의 반이든 월급을 못 준다고 한 건 우리 한복집이 월세가 아니라서야. 네? 그럼요? 내가 그 건물을 샀거든. 그 정도로 한복집이 잘 됐어요? 건물 살 정도로? 그럼 저희 좀 일하게 해주세요. 이제라도 어머니 유산 분배해준다는 심정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한복집 일이 쉬운 줄 알아? 안 쉬워도 남 밑에 사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자식들한테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안 했겠어요? 얼마나 사정사정했는데 지들 살기 빠듯하다고
아는 척도 안 해요. 빠듯하기도 하겠지. 젊은 애들인데.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동서, 자식이 괘씸해도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걸 미안해해야지. 두 부부가 사고친 걸 자식들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주겠어? 이제 막 돈 모아서 자기 가족 꾸린 애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전세 아파트는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 전세 좀 뺏어 달라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그럼 지들은 어디 사느냐고 하더라니까요. 우리 애도 말도 마요. 지들 사는 집 담보 잡아서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그냥 확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더니 차라리 그래달라고 하대요. 그 빚 우리가 다 못 갚으면 자기네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잠깐 있어봐요. 둘째 동서가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글쎄 저한테 상속 포기각서를 써주더라니까요. 자기는 우리 재산이고 빚이고 아무것도 안 물려받겠다고 아주 손절을 하더라고요. 손절? 그게 뭐야? 연을 끊었다 이거죠.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요? 부모가 지들을 어떻게 키우는데 부모가 좀 빚이 있어도 좀 갚아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뭐 다 갚아달랬나? 그냥 내가 해준 것 좀 돌려달라고 한 거잖아. 자식 다 필요 없다니까. 두 동서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 어머니 생각이 더 절실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딱 이 생각하셨겠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아픈데도 보러 오지도 않고 시한부라고 하니까 바로 엄마 재산부터 알아보고 전 재산 사회에 환원했다고 손절했잖아. 아니 그건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한 거죠. 제가 뭐 어머니 자식이었나? 맞아요. 우린 그냥 남편 뜻을 따른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며느리는 안 미워? 사위는? 미워 죽겠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다니까요. 보나마나 뻔해요. 사위놈이 우리 딸을 꼬드긴 거라고요. 엄마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도 그랬을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순간 둘째 동서가 아차 싶은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둘 다 됐어. 오늘 두 사람 보니 자업자득인 것 같네. 한복집에서 일하는 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 한복 짓는 일은 마음을 쓰는 일인데 두 사람 같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한복을 지어봤자 손님들 마음에 와닿기나 하겠어? 저는 그 건물 청소도 좋아요. 맞아요. 저도요.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봤는데 전부 다 청소나 설거지더라고요. 어차피 청소할 거면 형님 밑에서 하는 게 낫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동서들을 보낸 뒤 돌아온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은 영 내켜하질 않더라고요. 괜히 가까이 지내다 얽히면 당신만 고단해져. 행은아 우리 주식 상속 받은 거 알아봐. 이제라도 내놓으라고. 너 난리일걸? 자기들이 먼저 상속 포기각서 썼잖아. 설마. 지금도 자기들이 버린 한복집 잘 된다고 저러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결국 고민 끝에 우리는 두 동서를 다른 건물에 청소직으로 취업시켰어요. 형님, 왜 한복집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는 분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이제부터는 착실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 그래도 우리는 한복집 건물에서 하고 싶었는데 동서들처럼 청소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이 건물 청소 숙달하려면 꽤 걸릴 거야. 건물주가 아는 사람이라 적응할 때까지 시간 좀 달라고 특별히 부탁한 거야. 열심히들 해. 그렇게 두 동서를 건물에 놓고 나오니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꼭 내 건물에서 청소를 시켜야겠어? 그래도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단 낫잖아.
내가 청소 반장님한테 말해놨어. 아주 호되게 가르치라고. 당신은 참 비위도 좋다. 나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어떡해. 그냥 줄 순 없어도 어머니의 심정으로 먹고 살 기회는 마련해줘야지. 그간 우리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20억으로 건물도 사고 투자도 하고 했어요. 물론 남편은 저에게 상속해 주었지만 저는 그 안에 남의 몫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동생들 학비를 다 대준 것도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도 몇 채 생겼고 그중에는 남편 명의로 된 것도 제 명의로 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복집 건물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우리 남편이 투자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덕에 남편 덕에 저는 돈 걱정 없이 살게 됐죠. 그러나 우리 부부도 어머니의 신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엄마, 우리 결혼할 때 집값은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둘이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좀 부족해서요. 그래, 그러자. 아들 결혼인데 선물은 하나 해줘야지. 근데 아들, 너 아직 나한테 갚을 것도 있는 거 알지? 알아요. 대학 학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보태준 거. 평생 갚으라면서요. 결혼 준비할 동안은 봐주시기로 했잖아요. 알아. 나도 기억해. 너도 기억하나 물어본 거야. 다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야박해? 아니요. 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인지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좀 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손의 부부 자식들을 봤잖아요. 부모 맘이라는 게 당연히 자식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게 자식한테 이루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오래된 증권의 가치를 보며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이걸 얼마나 빨리 주고 싶으셨을까? 그러니까 나도 나한테 있는 거 우리 아들 주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자식한테 딱 선 그어놓고 자립하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해야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려주신 건데 우리도 그 뜻 따라서 자식을 가르쳐야지. 우리 부부는 앞으로도 자식들에게 뭘 해줄 생각이 없어요. 급할 때 좀 도와줄 순 있겠지. 우리 재산도 사회의 대부분 환원할 생각입니다. 물론 자식 몫으로 하나 남겨둘 생각은 있는데 그것도 자식이 잘 살면 안 하려고 해요. 좋은 정신을 물려주고 자라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키웠으니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확신을 준 건 동선의 자식들이에요. 큰엄마 잘 지내시죠? 엄마한테 들었어요. 엄청 잘 사신다고. 사실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종종 생활비를 뜯어가셔서 저희가 사는 게 좀 퍽퍽한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큰엄마, 저 기억하시죠? 엄마 아빠 때문에 큰엄마 큰아빠한테 연락도 못하고 죄송해요. 이제라도 종종 찾아뵐까 하는데 가도 될까요? 그 부자 동네에 사신다고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하나는 대놓고 말하고 하나는 애둘러 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애가 부모한테 배운 거라곤 뻔뻔함을 가장한 파렴치한 태도인 것 같더라고요. 조카들의 방문은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먼저 손자는 너희들하고 다시 연락하고 살려고 너희 어머니한테 일자리 구해준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손 벌리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라는 뜻이다. 너희들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 번호는 지워라. 큰어머니 번호도 지우고. 그렇게 종종
아직도 엮여있는 동서는 식구들로 인해 골치도 아프지만 우리 부부의 최대 고민은 딱 하나예요. 이 나이에 대학에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해보자.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이제라도 큰아들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대학 공부한다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 당신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다? 알겠어. 우리 부부는 요즘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능 봐서 부부가 나란히 대학에 다니는 게 첫 번째 꿈이에요. 사실 수능 공부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공부를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요. 그런데도 자식들과 때마다 모이면 공부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애들이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대학 공부한 아들 며느리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러다 우리 자식들이랑 같이 대학 가시겠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다. 당연히 주지 않고 당연히 받지 않으니 가족이 참 평안합니다. 모이면 여러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원하신 것도 이거 하나였을 텐데 자식들이 그 청을 들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일군 가족은 그렇게 사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늘 자립심 강하셨고 뭐든 허투루 쓰거나 주시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따라 우리도 돈이 아닌 마음을 주고받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첫 손주 학비 통장은 하나 만들어 주려고요. 할머니로서 그 정도 선물은 해도 되겠죠?